네, 이제 세 번째 편이고요. 그래서 6장, 7장은 이 인간 본성 연구가 왜 우리 인간이 불편하게 받아들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보면은 이 인간 본성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그 전에는 환경에만 이렇게 집중을 했듯이 본성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은 이것이 도덕, 책임, 평등, 사회 변환 가능성에 이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 인간 본성 연구에 대한 반발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걱정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걱정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은 이 인간에게 타고난 차이가 있으면 차별을 정당화하는 게 아닐까 이런 것들이라거나 아니면 공격성이나 이기심이 본성이라면 인간 개성은 불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행동이 뇌와 유전자에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가 유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사람에게 물을 수 있겠냐 이런 것도 있고 사랑, 도덕, 예술이 생물학의 선물이라면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점들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 네 가지 걱정은 이 8장에서부터 11장까지 총 다루게 되고요. 이 6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이 기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설명과 정당화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것인데 이 어떤 행동을 설명하는 것과 그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를 들면서 이제 인간에게 공격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 공격성이 좋다는 뜻이 아니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 어떤 행동에 생물학적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행동은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행동을 옳다로 이 논리를 끌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그 행동에 생물학적 원인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그 원인을 그러니까 자연적이라고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적 결정론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다라고 이유를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유전자가 인간 행동을 100%를 결정을 하게 된다. 환경이나 선택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렇기 때문에 인간 본성 연구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되는데 이 결정론은 가 아니라 이 인간 행동은 유전자와 환경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유전적 영향이 있다는 말은 환경에 영향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키는 유전의 영향이 크지만 분명 환경에 의해서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을 단순히 유전자가 100%다라는 말로 몰아가면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7장에서는 이 Holy Trinity에서 이제 빈섭판과 고귀한 야만인과 기계 속 유령 이론이 세계는 뭔가 지탱하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 믿음은 이제 빈섭판은 평등에 대한 희망을 주고 고귀한 야만인은 인간 개선에 대한 희망을 주고 기계 속의 유령은 책임과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빈섭판은 이 모두가 같은 빈 상태로 태어나게 된다면 이 사람 사이의 차이는 환경 차이일 뿐이니까 이 차별이나 서열을 반박을 하기 쉬워 보이기도 하고 또 아니면 고귀한 야만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본래 선하다면 이 폭력과 탐욕은 인간 본성의 문제가 아니라 나쁜 사회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를 바꾸면 이 인간도 착하게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기계 속의 유령은 이 마음이 뭔가 독립되어 있다면 인간은 단순한 생물학적 기계가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이론이 이 어떠한 세 가지의 믿음을 제공을 함으로써 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이 과학적 가설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핑커는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보기에 문제라고 느끼는 것은 먼저 평등은 동일성과 같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로 인간의 개선이 인간이 원래 선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 인간의 본성에는 이기심이나 공격성이 있긴 하지만 동시에 이 협력이나 이성 또한 있기 때문에 개선은 다른 본능을 개선하는 걸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책임은 이 비물질적 영혼을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해서 이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은 결과를 예상을 하고 처벌과 보상에 반응하고 자기 행동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은 이 중원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능력과도 관련될 수 있다 해서 이 세 이론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6, 7장에 해서 이 세 가지 이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와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을 소개를 하면서 그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8장은 이 불평등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타고난 차이가 있으면 평등은 무너지는가 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인간에게 타고난 차이가 있다면 인간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생각은 무너지는가 이런 말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또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등은 이 실제로 모든 면에서 똑같다는 게 아니라 이 평등은 도덕적 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이 권리와 존엄을 가진 개인으로서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지능과 성격, 이 취향에서 동일하다는 것은 이 경험적 주장인데 이거를 자주 사람들이 이 평등과 혼동한다고 본다. 그래서 동일성과 평등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똑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은 다르지만 이 차이가 법적 권리 차이를 정당화하지는 않고 그러한 점에서 이 차이와 차별을 잘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되게 좋은 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종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 그러니까 이 인간 본성에 의해서 이 아까 말했던 키나 이런 신체적 능력 같이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특성과 문화관하게 이 공통적 특성,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건 그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굴욕감을 느끼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이 평등이 이루어져야 되지, 이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등은 이 동일성이라고 착각을 하기가 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인간에게 선천적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인정을 해도 이 차별로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개인을 평균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 어떤 집단 사이에 이 평균이 존재를 한다고 해도 이걸로서 개인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 집단 내부에는 개인차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신체적 능력을 예로 들었지만
네, 지금까지 계속 예를 드는 건 키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논리는 또 성격, 능력, 흥미, 행동, 경향에도 적용이 되니까 이런 관점에서 어떤 평균적 차이가 발견돼도 사회적 판단은 개인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류로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인간에게 타고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인간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으므로 이런 두려움을 가지지 말자. 그리고 이 평등의 근거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다에 두면은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다르더라도 이 모두 고통을 느끼고 욕구를 느끼니까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